대법원 2022도 7453 전원합 이체 판결은 디지털 시대 형사 절차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던진다. 누군가가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했을 때 그 하드디스크의 원래 주인 본범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참여권이란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함부로 복제되거나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다.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사적 영역 전체가 들어있는 정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권리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 자기 결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로 이해된다. 사건은 대학원 입시 서류를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된다. 허위 인턴십 확인서가 작성되어 입시에 활용되었고 그 결과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되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수사의 중심에 섰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본범인 갑 등은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려 했다. 갑은 을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으라고 지시하며 하드디스크를 건네주었고 을은 이를 자신만 아는 장소에 은닉해 보관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인턴십 확인서 파일과 문자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을을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을은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다.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를 제출한 을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다만 을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반면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의 원래 사용자이자 본범인 갑 등에게는 참여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서 쟁점은 이렇게 좁혀진다. 을이 제출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을만 참여권 대상이면 충분한가? 아니면 갑 등 본범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했고 그걸 하지 않았다면 증거 능력이 깨지는가? 전원합 이체 다수 의견은 먼저 큰 원칙을 재확인한다. 정보 저장 매체에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관 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정보 무관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받은 저장 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할 때에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어떤 전자정보를 압수했는지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며 무관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미 제출이니까 느슨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참여권 주체가 누구인가였다. 다수 의견은 이미 제출자 외에 이미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 갑 등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를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로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한정한다. 단순히 과거에 그 컴퓨터를 사용했다거나 그 안 전자정보의 정보 주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의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기까지 피의자가 그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 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민사법상 소유권 같은 사후적 법률 판단이 아니라 당시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준을 사건에 대입한 다수 의견의 결론은 명확하다. 을은 증거은닉 혐의의 피의자로서 자신의 수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출했고 그 하드디스크는 본범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을의 은닉행위 그 자체의 목적물로서 증거은닉 혐의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 즉 을은 이 저장 매체와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고 있던 시기 현실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한 사람도 을이었다. 그리고 갑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라는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외형적으로는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연관성을 끊고 지배 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을에게 맡기는 선택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을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이상 갑 등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갑 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래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논쟁적 이유는 반대 의견이 매우 다른 그림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은 참여권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참여권은 유관 정보를 막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무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탐색 복제되는 것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권리다. 그런데 증거은닉범은 본범의 무관 정보가 복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동기가 약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을은 참여를 포기했다. 그렇다면 본범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결론은 결국 본범의 사생활과 정보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 의견은 본범이 증거은닉범에게 보관을 맡긴 것은 통상 일시적 은닉일 뿐 관리처 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 또한 은닉범을 추적해 은닉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소유 관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본범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다수 의견이 말하는 외형적 지배관리 기준은 실무상 명확성은 주지만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참여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남긴 결론은 단순히 본범 참여권은 없다가 아니다. 그것은 디지털 포렌식 시대의 형사 절차가 어디에 균형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한쪽에는 수사의 현장성, 신속성, 참여권 주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실무적 요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전자정보가 가진 압도적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있다. 2022도 745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다수 의견은 압수 당시 외형적으로 누가 지배 관리했는가라는 선을 긋고 반대 의견은 무관 정보 침해를 막을 실질적 이해관계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선을 긋는다. 그래서 이 판결은 앞으로의 과제를 분명히 한다. 참여권의 주체를 좁게 잡더라도 무관 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촘촘히 설계하지 않으면 참여권은 형식으로만 남을 수 있다. 압수 목록의 고도화, 탐색 범위의 세분화, 키워드 해시 기반 필터링, 로그 기록과 사후 검증, 제3자 감독 같은 절차적 기술적 장치가 왜 필요한지 이 사건은 그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디지털 증거는 발견된 진실만으로 법정에 서지 못한다. 그 진실이 얻어진 경로가 적법 절차의 언어로 정당화되어야만 비로소 유죄의 기둥이 될 수 있다.